자, 여러 고리 방향적 화합물은 뭐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벤젠 고리 화합물이 접합하여 이루어진 이제 방향적 화합물을 여러 고리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벤젠 형태가 아니라 뭐 다른 헤테로 원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본서에서는 대부분 이제 벤젠 고리들이 접합해서 만들어진 형태들을 다루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폴리뉴클리어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PAH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나프탈렌. 나프탈렌이 이제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이고, 안스라센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건 1, 2, 3은 다 만족하고 있죠.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형태가 이제 하나의 고리가 총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각의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고리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1을 만족하는 거고요. 당연히 sp2 탄소들이고 평면 형태이기 때문에 벤젠 자체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2번과 3번도 다 만족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휘켈 규칙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자, 파이 전자의 개수가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2, 4, 6, 8, 10개 10파이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4n 플러스 2에서 n이 2인 경우가 되는 거고요. 안스라센 같은 경우는 지금 2, 4, 6, 8, 10, 12, 14개가 되는 거죠. 4n 플러스 2에서 n이 몇 개가 된 거죠?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프탈렌, 안스라센 모두 다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요. 자, 페네스렌 같은 경우도 14개짜리죠. 이제 그 위치만, 결합되어 있는 형태만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페네스렌도 이제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 요거를 조금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 실제 파이 결합의 개수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 파이 결합의 개수가 20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4인계잖아요. 4인계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 중심부에 지금 제가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 요거는 빼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를 왜 빼야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교재나 아니면 뭐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참고해서 봐도 이 부분은 방향족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방향족성을 따지는 파이 결합에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빠진 18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4n 플러스 2개가 되죠. 그래서 방향족성이 됩니다. 그래서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이 구조에서 여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나프탈렌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탈렌은 방향적 화합물이에요. 벤젠고리 2개가 연결되어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파이 전자는 총 10개이기 때문에 방향적 화합물이 되지만 벤젠과는 다르게 모든 탄소-탄소 결합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벤젠은 모든 탄소-탄소가 1.5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든 결합 길이가 다 동일한 화합물이었죠. 나프탈렌은 그러지가 않은데 이거는 공면구조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나프탈렌의 공면구조예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은 일단 왼쪽편 고리에서 이렇게 전자이동 나타내 주시면 오른쪽 편의 형태처럼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 고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도 포함되지만 이쪽 고리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오른쪽 편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자, 번호를 매길 때 지금 1번과 2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 한번 비교해 볼게요. C1, 1, 2번과 1, 9번을 비교해 봅시다. 자, 우선 1, 2번을 봅시다. 탄소 1, 2번 결합을 보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보면 되겠죠. 지금 공면구조는 총 3개예요. 공면구조는 총 3개죠. 공면구조는 3개인데 여기 결합은 이중결합, 여기 결합도 이중결합, 여기는 단일결합이죠. 그래서 여기 결합은 C1과 C2 같은 경우는 3분의 5 결합적인 성격이에요. 각각의 결합이 3분의 5 정도의 이제 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1번과 9번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 지금 3개의 공면구조인데 단일결합, 이중결합이죠. 그래서 3분의 4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결합이 더 큰 결합이죠.
결합의 성격이 더 큰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단일 결합적인 성격은 뭐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거죠.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이 밑에 쪽 1번과 9번 사이의 결합보다는 이중결합적인 성격이 조금 더 큰 거죠. 이중결합의 성격이 크면은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C1과 C2 여기 부분은 이제 136피코미터의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C1과 C9 같은 경우는 3분의 4 정도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이 단일 결합적인 성격으로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더 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요 결합 길이 물어보는 거라 공명구조 그리는 거 물어보는 거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볼 게 이제 공명 안정화 에너지인데, 벤젠과 나프탈렌의 고리당 평균 공명 안정화 에너지. 그러니까 고리가 벤젠은 하나고 나프탈렌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의 공명 안정화 에너지는 당연히 나프탈렌이 커요. 그런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동일한 레벨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고리당, 단일 고리당 평균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방향적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더 큰지를 알 수 있는데, 고리당 평균 공명 안정화 에너지는 벤젠이 더 큽니다. 그 말을 쉽게 생각해서 벤젠이 방향적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젠은 152kJ/몰의 에너지를 세이브 해주는 거예요. 공명 안정화 시켜주면서. 나프탈렌은 128kJ/몰의 에너지를 세이브 해줘요. 고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로는 255kJ의 에너지를 세이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벤젠보다는 큰데 단일 고리당 효율을 보면은 벤젠이 더 공명 안정화 시켜주는 효율이 더 큰 거죠.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프탈렌이 벤젠보다 방향적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좀 더 약하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